해외여행을 떠나는 아침, 공항은 평소보다 한층 북적였다. 수화물이 바퀴 위에서 덜컹거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간간히 울려 퍼졌다. 정서진은 손에 쥔 여권과 탑승권을 반복해서 확인하며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옆에서 준호는 캐리어를 끌며 아이들을 달래고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어딘가 불편한 기운이 있었다. 집에 남겨진 이는 박정도였다. 그는 거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출발 전날 밤 서진에게 건넨 작은 부탁이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혹시 돌아오기 전에 내게 전화 한 통만 해줄 수 있겠나? 말끝은 흐려지고 서진은 피곤한 웃음으로 그 부탁을 받아 넘겼다. 아버지, 왜 이런 걸 물어보실까 하고 중얼거리며 마음 한켠에는 불편함이 스치고 지나갔다. 정도는 창밖에 시선을 고정한 채 서랍을 하나씩 열어 서류를 점검했다. 통장, 인감, 각종 증명서, 오래된 사진첩. 그는 하나하나를 손끝으로 훑으며 자신이 사라질 날을 준비하는 듯 조용히 정리했다. 어린 시절에도 느꼈던 혼자 남겨진 아버지라는 공허함이 다시 스며들었다. 이제 다 준비됐나? 정도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그 방 안에서 그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마지막 결심을 내린 듯 했다. 집안의 공기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는 긴장과 불안이 묻어 있었다. 창밖의 나뭇잎은 바람에 흔들리며 바스락거렸고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시간의 메아리처럼 마음속에 울렸다. 정도는 과거의 그림자와 마주하며 한동안 잊고 지냈던 외로움과 두려움을 다시 느꼈다. 서진과 준호 가족이 떠난 순간 집안에는 정적만 남았다. 정도는 마지막으로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혹시 남겨진 흔적이 없는지 확인했다. 서랍을 닫고 커튼을 살짝 걷고 사진첩을 정리하며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작별 인사를 남기는 듯 조용히 움직였다. 이제 시작이군. 그의 속삭임은 그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그날 이후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는 앞으로 벌어질 사건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졌다. 서진은 해외로 떠나는 첫날 밤 호텔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밝고 넓은 방, 아무리 새롭고 화려한 환경이라 해도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다. 휴대폰에서 울리는 카톡 알림에 잠시 시선을 돌렸다. 시어머니 윤경자가 보낸 메시지였다. 너희 아버지가 연락이 안 된다. 집에도 없어. 서진은 깜짝 놀랐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정도는 자주 외출하고 때로는 동네를 산책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러나 오늘은 분명히 무엇인가 이상했다. 서진은 잠시 고민하다가 메시지에 답을 보냈다. 정서진 어머니, 아버님이 산책하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 그동안 늘 그렇게 다니셨잖아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 답을 받자마자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그 내용은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를 내포하고 있었다. 윤경자 그게 아니야. 오늘은 달라. 아버지가 사라졌어. 서진은 전화기 화면을 들여다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사라진 것. 그럴 리 없었다. 정도는 집을 떠날 때
그 누구에게도 떠나는 이유나 목적을 밝히지 않았다. 혹시 지나치게 과민하게 반응한 것일까? 서진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떠올렸다. 괜찮을 거야. 아버지, 그냥 혼자 나가신 것뿐일 거야. 서진은 스스로를 달래듯 중얼거리며 침대에 다시 몸을 뉘었다. 하지만 그날 밤 마음속의 불안은 조금씩 무게를 더해갔다. 서진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잠자리에서 뒤척였다. 꿈속에서도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평소에 나타나지 않던 걱정이 어쩐지 자신을 괴롭히는 것만 같았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무심코 일어나 창 밖을 내다봤다. 일찍부터 비행기 소음이 멀리서 들려왔고 아침 햇살이 창을 타고 들어왔다. 준호는 여전히 차분하게 일정을 체크하며 아이들과 놀고 있었고 서진은 여전히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때 다시 카톡 알림이 울렸다. 이번에는 신우 박지민이었다. 박지민 언니, 아버지 진짜 안 계셔요. 집을 다 뒤졌는데 흔적이 없어요. 서진 언니가 빨리 와야 할 것 같아요. 서진은 잠시 숨을 참았다. 이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무슨 일이지? 서진은 무심코 가볍게 고개를 흔들며 무거운 마음을 되짚어 보았다.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사라지신 걸까? 준호는 여전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마음이 편안한 모습이었다. 어머니가 과민하게 반응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서진은 마음속에서 조급함이 커져가고 있었다. 그 순간 마음속의 기억이 떠올랐다. 며칠 전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날 시아버지가 서진에게 했던 말. 혹시 돌아오기 전에 내게 전화 한 통만 해줄 수 있겠나? 서진은 그 말을 떠올리며 아버지의 얼굴을 그려보았다. 그 순간 아버지의 눈빛이 다시 떠올랐다. 떠나기 전 서진을 바라보던 아버지의 눈빛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외로움? 아니면 두려움? 알 수 없었지만 그 눈빛이 서진을 괴롭히고 있었다. 서진은 짧은 생각을 마친 뒤 여행 일정을 정리하며 급히 귀국을 결심했다.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 나 오늘 비행기 예약할 거야. 아버지가 이상해. 돌아가야겠어. 준호는 잠시 놀라며 말했다. 아버지,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어머니가 좀 과민하게 반응한 거 아니야? 서진은 말없이 대답하지 않고 핸드폰을 꺼내 비행기 표를 예약했다. 비행기를 바꾼다고 해서 가족들이 여행을 망칠 순 없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사라졌다는 사실이었다. 서진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한 예감을 느끼며 이번 여행이 어떤 상황을 맞을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비행기를 타기 위한 준비를 했다. 서진이 귀국한 날 공항을 나서자마자 마주한 공기의 차가움이 더할 나위 없이 뼈에 스며들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온몸에 긴장감이 돌았다. 그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던 가정의 문제는 이제 그녀를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공항에서 나온 서진은 곧바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비행기에서 내내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특히 그가 마지막으로 건넸던 말, 그리고 그 말 속에서 느껴졌던 두려움과 불안감이 아직도 마음속에서 가시지 않았다.
그 두려움을 떨쳐내려 했지만 집이 가까워질수록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다. 택시가 그녀의 집 근처에 도착하자 서진은 숨을 깊이 들이켰다. 집 앞에는 예전과 다름없이 고요한 풍경이 펼쳐졌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는 어딘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서진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낯선 침묵을 느꼈다. 평소에는 시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나 시아버지가 텔레비전을 켜는 소리가 들리곤 했지만 오늘은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어머니, 서진은 조심스럽게 거실로 발을 내디뎠다. 시어머니 윤경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마치 멍하니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며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고 불안한 마음이 더욱 커졌다. 어머니, 서진이 한 번 더 부르자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차가운 눈빛으로 서진을 바라보았다. 서진아, 돌아왔구나. 아버지는 여전히 안 계셔. 서진은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그 말을 꺼내기 전에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집 안에서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어. 아버지의 방도 서랍도 그 어느 것도. 서진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 없이 집안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마음속에선 여러 생각이 교차했다. 시어머니의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시아버지가 정말 집을 떠난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서진은 시아버지의 방으로 향했다. 방 문을 열자 그곳은 여전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아무리 보아도 그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서진은 방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지만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런데 방 한켠에 놓인 서랍 속에서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다. 서진은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것은 오래된 계약서와 함께 어떤 은행의 통장 명세서였다. 서진은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명세서에는 엄청난 액수의 돈이 이동한 기록이 적혀 있었다. 그 돈은 시아버지가 무엇을 위해 썼던 걸까? 그 액수가 이제는 이상한 기운을 더해 주었다. 이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서진은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으려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다. 이 서류들이 남겨진 이유는 단지 실수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의도된 계획의 일환일까? 그 순간 서진은 깨닫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시아버지가 남긴 흔적들은 그가 사라진 이유를 알리려는 마지막 의지처럼 보였다. 서진은 그 서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아버지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서류 속에 담긴 것은 단순히 재정적 문제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위협이나 갈등을 시사하는 듯했다. 아버지가 숨기고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건가? 서진은 스스로 중얼거리며 서류를 놓고 다시 생각에 잠겼다. 이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진은 고개를 돌렸다. 문을 열자 신우 박지민이 서 있었다. 언니, 아버지의 방 왜 이렇게 이상해요?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서진은 그 말에 갑자기 소름이 끼쳤다. 박지민은 항상 가족의 문제를 자신의 이익으로 이용하려는 성향을 보였다. 그런 그녀의 말에 서진은 경계의 눈빛을 보냈다. 왜 당신도 아버지 방에 들어와?
서진이 짧게 말하자 박지민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그냥 혹시 아버님이 어디 가신 걸 알아내려고 왔어요. 언니가 아버지의 방을 다 뒤지고 있는 걸 보니 뭔가 찾은 것 같아요. 서진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나는 지금 아버님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해하지 말고 나가세요. 박지민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얕은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언니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어차피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을걸요. 그 말에 서진은 심호흡을 하며 방을 나갔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웠다. 시어머니와 신우 그리고 아버지의 이상한 실종까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알 수 없었다. 서진은 한 가지를 깨달았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가족 간의 갈등이나 불화가 아니라 누군가 그들의 숨겨진 과거를 파헤치려는 음모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서진이 집에 도착한 날 공기는 차가웠지만 정적이 더 컸다. 집 문을 열자 텅 빈 거실이 서진을 맞이했다.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펴도 그곳에는 시아버지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그제야 서진은 마음속 깊은 불안을 확실하게 느꼈다. 단순히 산책이나 외출이 아니었다. 무언가 훨씬 더 계획적이고 의도된 일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집안을 둘러보았다. 시어머니 윤경자는 소파에 앉아 억지로 평정을 유지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눈빛은 날카로웠다. 마치 누군가에게 비밀을 숨기려는 듯. 서진아, 아버지는 집을 떠났어. 연락할 수가 없단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단호했다. 서진은 순간 얼어붙었다. 집안에는 시아버지의 흔적이 없었다. 방을 열어도 서랍을 열어도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 순간 서진의 시선이 멈춘 것은 서류 더미 속 작은 메모였다. 평소 아버지가 쓰던 글씨체와 달리 글씨는 다소 떨리고 날카로웠다. 부담이 되기 싫다. 미안하다. 기다리게 하지 말아야 한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글귀 속에는 슬픔과 결심 그리고 숨겨진 비밀이 담겨 있었다.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고 떠난 것이었다. 서진은 머릿속을 정리하며 방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서류 속에는 아버지가 최근 움직인 계좌 기록과 은행 송금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액수는 상상을 초월했다. 이건 무슨 돈이지? 서진은 낮게 중얼거렸다. 단순한 생활비나 저축이 아닌 거액의 자금 이동이었다. 그제야 서진은 퍼즐의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시아버지는 단순히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고 피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신우는 그 계획을 알면서도 가족의 책임을 서진에게 떠넘기려 하는 듯 보였다. 서진은 즉시 경찰과 은행에 연락을 취했다. 계좌 추적 결과 시아버지의 계좌에서 몇 번의 거래가 있었고 돈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서진은 불안과 분노가 뒤섞인 채 가족 안의 진실을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서진은 신우와 시어머니를 마주했다. 아버지가 왜 떠난 건지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아요. 이대로 모른 척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신우 박지민은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며 대꾸했다. 언니,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하려는 거예요? 아무도 다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서진은 이미 마음을 굳혔다. 이번 사건을 단순한 실종으로 넘기지 않고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밤 서진은 시아버지의 흔적을 다시 한번 면밀히 조사하며 그의 발자취가 향한 곳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바닷가 마을. 오래전 시아버지가 젊은 시절 신혼여행을 갔던 기억이 깃든 곳이었다. 서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아버지가 어디에 있든 반드시 찾을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도 속이지 못하게 할 거야. 그렇게 서진은 처음으로 단독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여정을 시작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족의 실종이 아니라 숨겨진 과거와 미스터리, 그리고 위험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시작이었다. 서진은 새벽부터 바닷가 마을로 향했다. 시아버지가 젊은 시절 신혼여행을 왔던 기억이 있는 그곳이었다. 바닷바람은 차갑고 거칠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일렁이는 소리는 마치 오래된 비밀을 감추고 있는 듯 낮고 무겁게 울려 퍼졌다. 마을에 도착하자 오래된 호텔과 민박집들이 줄지어 있었다. 서진은 시아버지의 흔적을 찾기 위해 호텔과 주변 카페, 마을 주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다. 주민들의 반응은 의외로 차가웠다. 몇몇은 서진의 질문에 피하며 시선을 피했고, 어떤 이는 여기서 오래된 사람을 본 적 없다며 대답을 얼버무렸다. 서진의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졌다. 단순히 시아버지가 혼자 떠난 것이라면 이런 반응은 필요하지 않았을 터였다. 그 순간 작은 찻집 구석에서 누군가를 발견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 카운터 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서진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혹시 이런 분을 아시나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를 본 적이 있지.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숨기고 싶어 했네. 서진의 심장은 뛰기 시작했다. 노인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그가 남긴 단서가 있네. 하지만 그 단서를 찾으려면 바닷가 끝쪽 오래된 등대 근처로 가야 할 걸세. 서진은 머릿속에서 혼란스러운 생각이 스쳐갔다. 바닷가 끝쪽의 등대라니, 그곳은 외딴 곳으로 방문하기만 해도 위험할 수 있는 장소였다.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다. 아버지를 찾는데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안 돼. 그렇게 서진은 등대로 향했다. 바닷가 길은 좁고 바위와 파도에 의해 습기가 가득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위가 미끄럽게 느껴졌다. 바람은 점점 강해졌고 파도는 등대를 향해 부딪혔다. 등대 근처에 다다랐을 때 서진은 무엇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바위 틈 사이에 작은 봉투가 끼어 있었다. 손으로 봉투를 집어든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봉투 안에는 시아버지의 글씨로 된 쪽지가 있었다. 서진아, 이건 마지막 단서다. 나를 찾는다면 조심하거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곁에 있을 수도 있다. 서진은 소름이 돋았다. 믿을 수 없는 사람, 그 말은 누굴 뜻하는 걸까? 시어머니, 신우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 그 순간 등대 안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서진은 숨을 죽였다.
누군가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녀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가슴에 품고 등대 주변을 살펴보았다. 그때 바람 속에서 들려오는 낮고 거친 목소리. 거기 누구세요? 서진은 몸을 움츠리며 주변을 살폈다. 그림자가 빠르게 움직였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도망칠지 맞설지를 결정해야 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려는 결심이 더 강했다. 그녀는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기며 그림자의 정체를 확인하려 했다. 그 순간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바닷가 마을의 한 주민이 아니라 바로 신우 박지민이었다. 그녀는 서진을 향해 차가운 눈빛을 던졌다. 언니 이거 찾으면 곤란할 거려. 서진은 놀라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님을 찾는데 방해하지 마요. 더 이상 거짓말을 숨기지 말아요. 박지민은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숨겨진 진실을 찾는 건 쉽지 않을 걸. 언니, 아버지가 왜 여기 있는지 알게 되면 후회할지도 모르지. 서진은 가슴속에서 경계심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신우의 존재가 이렇게 위험한 변수로 작용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아버지를 반드시 찾고 모든 진실을 밝혀낼 거야. 누가 방해하든 상관없어. 그날 서진은 등대 근처에서 시아버지가 남긴 단서와 위험한 경고를 동시에 발견하며 사건의 퍼즐을 점점 맞춰가기 시작했다. 그 단서는 곧 그녀가 몰랐던 시어머니와 신우의 숨겨진 음모까지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것이었다. 서진이 바닷가 마을에서 돌아온 날 밤 그녀는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공기가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다. 시어머니 윤경자는 부엌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신우 박지민은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언뜻 보면 평온한 가족의 풍경 같지만 서진의 마음속에는 깊은 긴장감이 자리 잡았다. 집안 분위기가 뭔가 이상해. 서진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서진은 바닷가에서 발견한 쪽지와 등대 주변에서 느낀 경고의 의미를 곱씹었다. 시아버지는 분명 자신을 숨기고 누군가의 감시를 피하려 했고 단서로 서진을 안내한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와 신우의 태도였다. 평소보다 더 계산적이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듯 보였기 때문이다. 그날 밤 서진은 조심스럽게 시어머니를 거실로 불러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가 왜 사라진 건가요? 윤경자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평소보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빛은 어딘가 피하려는 듯 했다. 서진아, 사실 내가 다 말할 수는 없어. 내가 알면 안 되는 것들도 있어. 서진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알 권리가 있어요. 아버지가 사라진 건 그냥 외출이 아니라는 걸 제가 이미 알게 됐거든요. 윤경자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그리고 낮고 조용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바닷가 마을에 다녀온 걸 알고 있겠구나. 하지만 내 아버지는 그곳에 갔던 게 아니야. 그는 숨겨진 다른 이유 때문에 움직인 거야. 서진의 마음속에서 의문이 폭발했다. 숨겨진 이유. 그 순간 박지민이 소파에서 조용히 일어나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진을 바라보았다. 언니, 이제 진실을 알게 되겠네요. 하지만 후회할지도 몰라요. 서진은 경계심을 키우며 물었다. 무슨 의미죠? 아버지를 이렇게까지 숨기게 만든 게 누구죠? 박지민은 잠시 미소를 지었다. 언니가 아직 모르는 게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까지 우리 가족은 단순하지 않아요. 숨기고 싶은 진실이 많아요. 언니가 그걸 알면 모두 흔들릴지도 몰라요. 서진은 숨을 고르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모두 밝혀낼 거야. 누구도 속일 수 없어. 아버지의 실종도 시어머니와 신우의 비밀도. 그날 밤 서진은 바닷가에서 발견한 단서와 집에서 느낀 가족의 이상한 태도를 연결하며 시어머니와 신우가 단순히 아버지의 행방을 숨긴 것이 아니라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는 가능성까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서진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집안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녀는 알았다. 그 평온 속에는 거대한 그림자가 숨어 있고 그 그림자는 그녀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서진은 결심했다. 누가 방해하든 누구와 맞서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그 결심이 서진을 앞으로 펼쳐질 위험과 배신의 미로 속으로 끌어들였다. 그리고 이제 숨겨진 과거와 가족의 배신이 서진을 점점 더 깊은 스릴러의 세계로 몰아넣기 시작했다. 서진은 그날 밤 시어머니와 신우의 경고를 뒤로한 채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는 결심을 굳혔다. 가족의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일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책임이자 운명이 되었다. 서진은 그날 밤 시어머니가 자주 다니던 서재를 찾아갔다. 서재는 늘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은 이상할 정도로 많았다. 서진은 책상 서랍을 열고 하나씩 살펴보았다. 그때 그녀의 눈에 띈 것은 오래된 바인더 하나였다. 바인더는 평범한 서류를 담고 있었지만 서진은 그 중에서 특별히 두꺼운 금속 철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금고, 열쇠와 함께 몇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쳐보았다. 첫 번째 문서는 시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계좌 개설 증명서였다. 계좌에는 상당한 액수의 돈이 들어 있었고 송금 내역을 보면 해외로의 큰 금액 이동이 여러 번 있었다. 하지만 그 금액이 정확히 누구에게 보내진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서진은 그 문서를 천천히 접고 금고를 열기 위해 금고 열쇠를 손에 쥐었다. 열쇠를 돌리자 금고 안에서 또 다른 서류 더미와 하나의 노트북이 들어 있었다. 노트북을 열고 서진은 파일 목록을 확인했다. 첫 번째로 나타난 파일 이름은 기밀 거래 내역이었다. 파일을 열자 그 안에는 시아버지가 해외에서 진행한 불법적인 거래 내역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특히 금융 거래와 관련된 거액의 자금 세탁과 불법 무기 거래를 암시하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서진은 충격을 받았다. 이 모든 것이 시아버지의 의도적인 범죄 행위였을까? 아니면 이 사건이 그녀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음모와 얽혀 있는 걸까? 서진은 노트북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다시 그 서류를 펼쳤다. 그 서류 속에 적혀 있던 주소는 한 낡은 창고를 가리키고 있었다. 주소를 확인한 서진은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 창고는 바닷가 마을에 가까운 외진 곳이었다. 서진은 이제 그 창고가 시아버지의 마지막 행적과 연결된 중요한 장소임을 직감했다. 그러나 서진이 서류를 더 살펴보던 중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그 중에 시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는 문서가 있었다. 그것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함께 서명한 계약서였다. 계약서에는 불법적인 거래와 자금 이동뿐만 아니라 서진에게는 이 모든 것을 알리지 말 것이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서진은 이 계약서가 자신을 포함한 가족 모두를 배제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것처럼 느껴졌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서진은 믿을 수 없는 눈으로 그 문서를 다시 읽었다.
서진은 자신이 떠나기 전에 시어머니와 박지민의 숨겨진 동기를 확실히 알아내야 한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다. 서진은 그 서류와 함께 불법 거래 내역이 담긴 문서를 들고 바닷가 마을로 향할 준비를 했다. 그 창고에 숨겨진 진실이 모든 사건의 핵심이라는 직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진은 그 순간 갑작스럽게 문을 열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서진아, 뭐 하는 거야? 서진이 돌이켜보니 시어머니 윤경자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다. 서진은 숨을 죽였다. 순간 모든 것이 조용해지며 긴장감이 감돌았다. 어머니, 당신이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죠?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윤경자는 잠시 망설인 후 차가운 눈빛을 보내며 대답했다. 서진아, 이제 그만둬. 너는 이 모든 진실을 알지 말았어야 했어. 이미 늦었어. 서진은 놀라움과 분노가 얽힌 표정을 지으며 문서를 집어들었다. 진실을 숨길 수는 없어요. 아버지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그것을 밝혀야죠.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 가족을 지키려면 이 진실을 밝히는 것밖에 없다는 걸. 서진의 말에 윤경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진은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깊은 두려움과 고뇌를 읽을 수 있었다. 윤경자는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서진아, 그만해. 너희 아버지는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이 길을 계속 가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올 거야. 서진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결국엔 알게 될 거예요. 진실을 밝히고 나서 당신이 숨기고 있는 모든 비밀을 밝혀낼 거예요. 서진은 결심한 듯 금고 속에 담긴 서류들을 다시 챙기며 방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이제 서진은 숨겨진 진실을 찾기 위해 마지막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 바닷가 마을의 창고에 숨겨진 진실이 모든 사건을 마지막으로 풀어내는 열쇠일 것이다. 서진은 바닷가 마을의 창고로 향하는 길에 마치 운명처럼 다가오는 진실을 예감했다. 그녀는 이미 가족의 숨겨진 음모와 시아버지의 실종 이유를 밝히기 위해 최후의 결단을 내린 상태였다. 하지만 그 결단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지 전혀 알지 못했다. 창고는 예상보다 훨씬 더 외진 곳에 있었다. 바닷가와 이어진 절벽 아래 오래된 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인 작은 창고가 서 있었다. 몇 년은 된 듯한 낡은 건물이었다. 서진은 숨을 고르며 창고로 다가갔다. 주변은 너무나 고요했다. 심장이 요동쳤다. 그녀가 창고 문을 열자 서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오래된 냄새가 맡아졌다. 창고 안은 어두운 그늘에 쌓여 있었고 벽에는 물기가 맺혀 있었다. 그러나 서진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곳에서 숨겨진 진실을 찾아야 했다. 서진은 금고와 몇 가지 서류가 흩어져 있는 구석을 찾아냈다. 그곳에서 그녀의 손에 쥔 마지막 단서가 또 다른 열쇠를 주게 했다. 그 문서에는 시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어머니와 신우가 서명한 위임장이 있었다. 내용은 가족의 재산을 모두 관리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시어머니가 독점한다는 내용이었다. 서진은 그 문서를 들고 다시 큰 충격을 받았다. 이 모든 것이 불법적인 거래와 연결되었으며 시어머니와 신우는 사실 시아버지의 존재를 숨기려 했고 자금 세탁과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다. 서진은 문서와 함께 떠오른 기억을 되새겼다.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실종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어머니와 신우의 음모에 휘말려 있었고 그들이 만들어낸 위험한 계획의 희생양이었던 것이다. 서진은 이 문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창고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서진은 몸을 움츠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새언니, 여기까지 와서 무슨 일을 하려는 거예요? 서진은 입술을 굳게 물며 돌아섰다. 그 목소리는 바로 박지민, 신우였다. 서진은 마음속으로 그녀를 경계하며 말했다. 아가씨, 결국 당신이 모든 걸 숨기려 했다는 걸 이제 알아. 아버님이 왜 사라졌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이제 다 알아낼 거야. 박지민은 서진의 눈을 응시하며 한 걸음 다가왔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언니, 너는 아버지의 실종 사건이 단순히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큰 음모와 연관됐다는 걸 모르겠죠? 아버지가 떠난 건 새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 서진은 충격을 받았다. 보호? 아버님이 나를 보호했다면 왜 이렇게 숨겨두고 떠났어요? 박지민은 미소를 짓고 천천히 말했다. 알지 못하는 사실들이 있어요. 엄마와 내가 선택한 길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어. 아버지의 실종도 그 일환이지. 그가 알게 된 비밀이 우리 가족을 위협했기 때문이지.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비밀? 무슨 비밀이요? 박지민은 서진을 향해 한 발짝 더 다가왔다. 그 비밀은 바로 새언니 친정 아버지가 연루된 범죄예요. 그가 죽어야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지. 그리고 우리는 그를 숨기기 위해 모든 걸 감췄죠. 이제 새언니도 알아야겠지. 진실을 알게 되면 새언니 역시 우리가 지키고 있는 비밀의 일부가 될 거예요. 서진은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녀의 아버지는 단순히 실종된 것이 아니었다. 범죄에 연루된 인물이었고 시어머니와 신우는 그것을 덮기 위해 모든 걸 감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떠난 이유는 이 모든 걸 감추기 위해서였단 말이죠. 서진은 말문이 막혔다. 박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그건 과거의 일이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해요. 아버지가 남긴 흔적이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 방식으로 모든 걸 덮을 수는 없어요. 당신들이 그렇게 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할 차례야. 박지민은 서진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한 후 비로소 입을 열었다. 그렇게 한다면 새언니도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족의 일원이 아니게 될 거야. 서진은 고개를 들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럼요. 어차피 이미 가족은 아닌 거나 마찬가지예요.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이제 저는 더 이상 당신들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없어요. 서진은 문서를 손에 쥔 채 창고를 빠져나갔다. 박지민은 그 뒤를 쫓지 않았다. 서진은 이제 가족의 음모를 밝혔고 그 음모는 가족을 넘어서서 더 큰 위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서진은 돌아서며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히 알았다. 서진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어지럽고 복잡했다. 바닷가 마을에서 시아버지의 실종 사건과 그 숨겨진 진실을 마주한 후 서진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자신과 가족 모두에게 미칠 결과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진은 그동안 가족이란 이름으로 감춰진 거짓말과 배신을 직면했고 그 진실을 세상에 밝혔다는 사실에 일말의 안도감도 느꼈지만 동시에 갈등과 외로움을 함께 안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진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시어머니 윤경자였다. 윤경자는 서진을 보자마자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잘 왔네, 서진아. 그래, 그곳에서 모든 걸 알아냈겠구나.
서진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윤경자의 그 태도는 너무나 냉정하고 차가웠다. 내가 이 길을 선택했으니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거야.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해.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진실을 마주한 이상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당신이 숨기고 싶었던 모든 것들 이제 다 밝혀졌어요. 서진은 이어서 말없이 시어머니의 눈을 응시했다. 윤경자는 서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결국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 외의 것이었다. 서진아, 내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결국 너 혼자 모든 짐을 지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면 적어도 이 집에서만큼은 편히 살게 해주고 싶었는데. 서진은 잠시 멍하니 있었다. 그녀는 이제까지 시어머니가 자신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믿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떠올리며 가족의 위선이 얼마나 깊고 뿌리 깊은 것인지 깨닫고 있었다. 그 사랑은 한순간의 착각이었어요. 서진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더 이상 이곳에 있지 않겠습니다. 다 끝났어요. 당신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 말에 윤경자는 잠시 미소를 잃고 고통스러워했다. 서진아, 그럼 이제 우리 가족은 끝이란 말이냐? 예. 서진은 담담히 답했다. 이제 저는 저만의 길을 가겠습니다. 서진은 시어머니의 기괴한 눈빛을 뒤로 한 채 집을 떠났다. 마지막으로 돌아본 순간 집안은 그저 차가운 공간처럼 느껴졌다. 서진은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울타리가 이제는 자신을 억제하고 감옥처럼 가두는 존재로 느껴졌다. 그날 밤 서진은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그녀가 쌓아온 모든 기억과 가족에 대한 의리는 이제 그녀를 묶어두는 굴레처럼 느껴졌다. 서진은 모든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결심했다. 서진은 서울로 떠날 계획을 세웠다. 가족을 떠나 자유로워지기 위한 첫 발걸음이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신우가 남긴 비밀과 배신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이제는 모든 진실을 밝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진실이 그녀를 완전히 변화시켰고 서진은 자신이 그 길을 걷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서진은 마지막으로 한 통의 편지를 시어머니에게 남겼다. 어머니께. 저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진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든 이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나는 이제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제게는 유일한 자유입니다. 서진 드림. 서진은 편지를 한 장씩 접어 시어머니의 침대 옆에 놓았다. 그리고 서진은 창문을 통해 보이는 어두운 서울의 불빛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가족의 음모와 배신 속에서 서진은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 그것은 불확실하지만 자유롭고도 진실된 길이었다. 서진은 고요히 일어섰다. 가족을 떠난다는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시간이 온 것임을 알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손에 든 가방을 꽉 잡았다. 가족이 아닌 자신만을 위한 삶을 시작하는 순간이었다.